자, 이거 한번 정리해 주시면 돼요. 급수에 대한 성질. 자, 1번부터 가보자. 다음 명제가 참 거짓인지 판단하고 거짓이라면 그 이유를 쓰래. 자, 1번.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an과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an 더하기 bn이 수렴하면 얘네들이 수렴하면 급수가 수렴하면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bn 급수도 수렴한다라고 했어. 이거 참이야 거짓이야? 참이다 손? 참. 거짓이다 손? 참이죠 참. 뭐야? 얘는 급수의 기본 성질이지. 수렴하는 두 급수를 더하거나 빼면 수렴한다라고 했어. 자, 그럼 얘 만들려면 어떻게 하면 돼? 요 급수에서 요 급수 빼주면 되지. an 플러스 bn에서 an 빼주면 bn만 남으니까 an 플러스 bn에서 an 빼주면 bn만 남으니까 당연히 얘도 수렴한다. 1번은 참이다. 자, 2번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an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bn이 수렴하면 얘가 수렴하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 곱하기 bn은 0이다 라고 했어. 자, 얘는 참일까 거짓일까? 참, 손, 거짓. 그래? 자, 이거는 참입니다. 참. 자, 왜 참이야? 아니라고? 당황스럽네. 참 아무. 자, 일단 급수가 수렴하면 뭐라 했어? 급수의 성질. 급수와 일반항사의 관계. 급수가 수렴하면 얘에 대한 일반항의 극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이 0으로 가고 이 급수가 수렴하면 얘의 일반항의 극한. 얘가 0으로 간다 했잖아. 0으로 가는 두 수열 곱하면 0으로 가겠지. 수렴하는 두 수열 곱하면. 됐어? 그러니까 니은도 참이다 라는 거죠. 3번 무한대까지 an 곱하기 bn이 수렴하고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이 0이 아닌 거이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bn은 0이다 라고 했네. 자, 3번은 일단 얘가 수렴하고 얘가 0이 아니면 얘가 0으로 간다라고 했어. 일단 얘가 수렴한다라는 사실로부터 수렴하는 급수의 일반항의 극한은 항상 0으로 간다라고 했죠. 얘가 0으로 가. 그러면서 얘가 0이 아니래. 그러면 이 bn이 0이냐라고 묻는 거야. 맞을까? 아니요. 맞아요. 이 뜻은 아니어야 자, 얘는 거짓입니다. 거짓. 얘가 0이 아니니까 왠지 얘를 0이 아닌 an으로 나눠서 bn이 0으로 갈 것처럼 만들어 놓은 거야. 근데 얘가 0이 아니라고 했지 0이 아닌 값을 수렴한다라는 말은 없어. 얘가 발산할 수도 있는 거야. 그래서 이런 거짓들을 우리가 발레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는데, 자, 어떠한 발레가 있냐면 발레 적어 놓으세요. 거짓이면 그 이유를 써야 되지. an이라는 수열이 0, 1, 0, 1, 0, 1 이렇게 가는 거야. 그러면 일반항의 극한 0으로 가지 않죠? 진동 발산이니까 bn이라는 수열을 이번 반대로 1, 0, 1, 0, 1, 0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뭐야? 둘을 곱했을 때 an 곱하기 bn 했을 때 뭐다? 0, 0, 0, 0으로 된 수열이다라는 거지. 그럼 0의 극한값을 갖잖아. 그리고 얘도 수렴하지 않지. 0이 아닌 극한값을 갖지. 따라서 뭐다? bn이 0이다라는 게 성립하지 않는다. 가정은 만족하지만 결론을 얘를 만족하지 않는 얘가 되는 거지. 됐어? 그래서 발레도 잘 기억해 주세요. 3번은 거짓입니다. 거짓. 자, 4번 가보죠. 자, 이번에는 n이 무한대로 갈 때 an과 무한대로 갈 때 bn이 모두 발산하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 더하기 bn은 0이 아닌 것 이다 라고 했네. 자, 얘는 참. 자, 얘는 거짓입니다. 거짓. 자, 발산하면서 0으로 가는 애들이 있는지를 보면 되는 거야. 얘는 거짓이야. 거짓. 자, 그래서 어떠한 얘가 있느냐? 발레. 자, an이라는 수열을 1, 0, 1마일 아니지. 1마일로 넣을까? 아니다. 그냥 1, 0, 1, 0 넣으면 되겠다. 1, 0, 1, 0, 1, 0 이렇게 가는 수열. 그럼 얘를 무한히 더하면 1이 무한히 더해질 거니까 0은 어차피 더하나 마는데 1이 무한히 더해질 거니까 얘 발산이야. 무한히 더하면. 맞아? 마찬가지로 bn을 우리가
마일 0, 마일 0, 마일 0 이렇게 써주면 뭐야? 마이너스 1을 무한히 더하면 얘도 발산이지. 그랬을 때 얘네들을 더해봐. 얘네들을 더한 수열을 봤을 때 더하면 뭐다? 0,0,0,0,0으로 이루어진 수열이다라는 거. 그럼 얘가 더하면 0이니까 얘는 수렴이란 말이지. 더하는 게 아니라 일반항의 극한. 어쨌든 0으로 이루어진 수열은 계속 항의 번호가 커져도 0으로 가까이 간다 이 말이지. 더하지 않아도. 따라서 발레가 된다라는 거죠. 발레. 자, 5번 가볼게요.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an 더하기 bn.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an 마이너스 bn이 모두 수렴하면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an,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bn 모두 수렴한다. 자, 5번은 맞다 손, 틀리다 손. 자, 얘는 참입니다. 참. 자, 얘네들이 수렴한다고 했지. 수렴하는 두 수열 더하거나 뺀 수열도 수렴한다고 했어. 자, 그럼 이 수렴하는 두 수열 어떻게 해야 AN이 나와? 더해주면 되잖아. BN 마이너스 BN 사라지면서 이 AN 나오지? 양쪽 2로 나누면 AN 수렴한다라고 얘기해줄 수 있고, 얘네들 싹 빼주면 뭐야? 2BN 나오지? 2로 나누면 BN 수렴한다라고 얘기해줄 수 있기 때문에 참이다라는 겁니다. 5번은 참이에요. 자, 6번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an-1과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bn 더하기 1이 얘네들이 수렴하면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an 더하기 bn도 수렴한다. 자, 맞다 손, 틀리다 손. 똑같은 거 아니냐 이게 미안해? 자, 얘네들 수렴한대잖아. 수렴한 더하면 어떻게 된다고? 수렴한다고. 얘네들 더해봐. 플러스 1 마이너스 사라지면서 an 더하기 bn 나오잖아. 수렴하는 거지. 그지? 6번은 참입니다. 참. 질문해도 돼요? 이게 근데 5번에서 AN이 진동발산이고 BN도 그 반대 진동발산이 안 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얘네들이 수렴한다고. 그러면서 더했을 때 수렴하는 수열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 거라고. 그건 너가 말하는 얘는 가정의 조건을 만족하는 게 아니야. 더하고 빼는 게 수렴한다니까. 각각을 보는 게 아니라. 자, 7번 가볼게요. 7번. AN이 BN보다 크고 얘가 알파로 수렴, 얘가 베타로 수렴하면 알파는 베타보다 크다라고 했어. 자, 이 7번 보기는 뭘 헷갈리게 만든 거냐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 얘가 알파고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bn이 베타 이면 알파는 베타보다 크다. 이러면 맞아? 틀리지? 뭐가 있어야 돼? 는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 같을 수도 있다고 했잖아. 이거랑 헷갈리라고 내는 거지. 그럼 여기도 는이 있어야 참인 게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얘는 아니다. 왜냐면 얘네들은 지금 더하는 거거든. 급수는 더하는 거야. 모든 자연수에 대해서 A1이 B1보다 크고 A2가 B2보다 크고 A3가 B3보다 커. 얘네들을 다 계속 더했을 때 가까이 가는 값을 생각하는 거기 때문에 얘를 다 더했을 때 이해돼? 가까이 가는 값을 생각하는 거기 때문에 같아질 수가 없는 거야. 무조건 얘가 더 큰 값을 더 계속 더해가니까 같아질 수가 없다. 그래서 는이 빠진 얘가 맞는 복이다라는 거지. 뭔 말인지 알겠어? 극한, 일반항의 극한에서는 는이 있어야 맞아. 일반항의 극한에서는 n이 계속 커질 때 그 항의 번호가 계속 커지면서 가까이 가는 값을 보는 거고, 얘는 항의 번호가 커지면서 얘는 누적, 더해가는 거잖아. 누적, 더해간다고. 그렇기 때문에 얘는 무조건 커야 된다. 같을 수가 없다라는 거지. 그래서 7번은 맞습니다. 7번은 참. 자, 8번.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an이 알파.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bn이 베타이고 알파가 베타보다 큰 거이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bn보다 크다이다. 자, 얘 각각이
값이 크대. 그러면 일반항의 극한이 더 크냐라는 거야. 얘는 정확하게 틀려. 거짓이야. 자, 왜 그러냐면 급수가 수렴하면 그 일반항의 극한 어디로 간다고 했죠? 0으로 간다고 했어요. 급수가 수렴하면 얘에 대한 일반항의 극한 어디로 간다고 했죠? 0으로 간다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얘도 0이고 얘도 0이라서 큰 게 아니라 같은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어? 누가 더 크던지 간에 일반항, 급수에서 수렴하는 급수는 일반항의 극한이 항상 0으로 간다. 그래서 얘는 0으로 같은 거다. 그렇기 때문에 거짓이다라는 거죠. 8번은 거짓. 자, 9번. 이번에는 수렴하는 두 급수 가지고 새로운 이 급수가 수렴하냐라고 묻는 거야. 자, 그럼 이 수렴하는 두 급수의 일반항을 가지고 얘를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돼? 나눠야 되지. 그지? 나눴을 때 얘가 나오는데 급수는 나누는 거 쪼갤 수 있다고 했어? 없다고 했어? 급수는 안 된다고 했어. 시그마는 더하기 빼기만 쪼개질 수 있어서 수렴 발산을 더하고 빼기에서만 생각할 수 있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얘는 나눠야지만 얘가 나오는데 나눌 수가 없으니까 얘는 거짓이다. 그리고 이거에 대한 발레. 거짓이면 우리가 발레를 생각할 줄 알아야 돼. 발레. 자, 발레는 A에는 우리가 0000으로 이루어진 수열로 보고 B에는 0101로 이루어진 수열을 보면 AN 곱하기 BN을 했을 때 뭐야? 이 수열은 모두가 0000으로 이루어진 수열이에요. 그래서 뭐야? 각 AN의 급수 0으로 수렴하고 AN 곱하기 BN의 급수 0으로 수렴하지. 다 0 더하니까. 그런데 얘 수렴하냐 이 말이지. BN 이거 수렴해? 얘를 계속 더하는 거야. 0은 더하나 마나 1 더해주고 그 다음 또 1 더해주고 1 더해주다 보면 얘는 무한대로 발산이 되는 거지. 그래서 얘가 수렴한다라는 거에 발레가 된다라는 거야. 자, 그래서 7번은 이 발레를 적어 놓으시면 돼요. 자, 10번 가보죠. 자, AN과 BN을 곱한 급수가 수렴하면 AN은 0으로 가거나 또는 BN이 0으로 간다라고 했어. 자, 얘는 우리가 뭐로서 판단을 해봐라라는 거냐면 요 급수가 수렴하면 얘의 일반항의 극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 곱하기 BN이 0이니까 얘가 0이면 얘가 0이거나 또는 얘가 0이냐라고 묻는 거야. 이거 맞을까? 맞다 손. 틀리다. 그렇지. 얘는 거짓입니다. 거짓. 자, 그러면 이거에 대한 발레 기억해야지. 발레. 자, 어떤 발레 있냐면 A에는 01, 01, 01 이렇게 가고 B에는 10, 10, 10 이렇게 가면 둘이 곱한 거 AN 곱하기 BN 했을 때 뭐다? 0, 0, 0, 0, 0으로 가기 때문에 급수는 수렴한다. 0으로. 그치? 그런데 얘 극한 0으로 가? 진동 발산이지? 얘도 진동 발산이지? 따라서 거짓이다라는 거. 그래서 발레 잘 기억해 두세요. 자, 11번.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AN. AN이 0이 아니고 임수열 AN에 대해서 얘가 수렴하면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AN분의 1을 발산한다라고 했네. 자, 기존의 AN을 일반화로 가는 급수가 수렴을 한대. 그럼 이걸 역수시킨 I는 무조건 발산하냐라고 묻는 거야. 얘는 무조건 발산합니다. 참입니다. 참. 얘가 무조건 발산하려면 어떠한 조건을 만족해야 된다? 우리가 앞에 지난 시간에 했던 개념에서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AN 얘가 수렴하면 급수가 수렴하면 얘의 일반항의 극한 AN은 0으로 간다고 했어. 맞아? 얘가 성립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대우인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이 0으로 가지 않으면 얘는 무조건 발산이다 라고 했어. 대우. 맞아? 그러면 얘가 무조건 발산이 되려면 얘의 일반항의 극한, 얘의 일반항 an분의 1, 얘의 극한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분의 1, 얘가 뭐가 돼야 된다? 0이 아닌 값으로 수렴하거나 발산이 돼야 된다 이 말이야. 이걸 무조건 만족하면 얘는 무조건 발산이야. 그럼 얘가 0이 아닌 값으로 수렴하거나 발산이 되는 이유는 무엇이냐? 저 지금 요 급수가 수렴한다고 했잖아. 이 급수가 수렴하면 이 수렴하는 급수의 일반항의 극한 an이 0으로 간다 이 말이야. 맞아? 얘가 0으로 갈 때 얘를 역수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분의 1, 이 역수한 수열의 극한은 어디로 가냐 이 말이지. 분모는 0으로 가고 분자는 1로 가. 0분의 1이야. 이거 어디로 가? 무한. 그렇지. 얘 무한대로 발산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0이 아닌 값으로 가기 때문에 얘는 발산할 수밖에 없다. 요 논리로 얘는 참이다라고 얘기해 줄 수 있다 이 말이지. 됐어? 자, 그래서 11번은 참이 됩니다. 11번은 참. 11번은 참. 자, 12번도 가보자. 얘가 수렴하면 얘는 발산하냐라고 했네. 자, 요 급수가 수렴하면 얘의 일반항의 극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분의 1이 0으로 가야 된다 이 말이야. 0으로 간다 이 말이야. 얘가 수렴하면. 그러면 얘가 0으로 가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은 어디로 가야 돼? 무한대 또는 마이너스 무한대로 발산해야 돼. 그렇지 않고 뭐 다른 0이 아닌 상수로 가까이 간다? 뭐야? 그 상수분의 1이 값으로 수렴하는 거잖아. 0으로 간다잖아. 0. 분자가 1이면서 이 분모의 수열을 갖고 있는 얘가 0으로 가는 경우는 분모가 계속해서 커지는 상태에 있을 때만 0으로 갈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얘가 무한대 또는 마이너스 무한대이기 때문에 얘 0으로 가지 않잖아. 그러니까 얘는 무조건 발산인 거지. 따라서 12번도 참이다라는 거야. 12번도 참. 자, 13번 가볼게요. 얘가 수렴하면 얘가 수렴한다 라고 했어. 맞을까? 맞다 손. 틀리다 손. 얘는 틀려. 거짓이야. 거짓. 자, 일단 얘가 수렴한다고 했고 일단 시그마는 우리가 쪼개서 쓸 수 있다고 했으니까 얘는 1부터 무한대까지 an 더하기 시그마 k는 1부터 무한대까지 k야. 그럼 얘가 수렴한다고 했어. 얘가 수렴하려면 얘도 수렴해야 돼. 이거 수렴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k 부분합의 극한 바꿔주고 얘 뭐야? n이 1부터 이렇게 쓰면 좀 헷갈리는구나. k를 말고 여기를 문자를 t라고 놓을게. t는 1부터 n까지. 그러니까 지금 얘는 모든 항이 k인 k 더하기 k 더하기 k 더하기 모든 항이 k인 얘를 무한히 더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지금 n번째 항까지의 이 부분합이 k를 n번 더한 거야. k를 n번 더한 거. 그 이거 무한대로 보내면 이거 어디로 가? 무한대로 가는 거지. 무한대. k가 0이 아니다라고 했으니까. 이해됐어? 또는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어. 자, 얘가 수렴하면 급수가 수렴하면 얘의 일반항의 극한이 0으로 간다고 했잖아. 맞아? 얘가 0으로 가. 그럼 얘가 0으로 가는 거 가지고 우리가 이 급수가 수렴하는지 발산하는지를 생각해보기 위해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얘의 일반항 an 더하기 k를 생각을 했을 때 얘 0으로 간다며. 얘는 그냥 모든 항이 k로 이루어진 수열이니까 k로 가. 근데 얘가 0으로 가야지만 수렴을 할 수 있는 조건이 되는데 0으로 가지 않잖아. 왜? k가 0이 아니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무조건 얘는 발산인 거지. 일반항의 극한이 0이 아닌 값으로 가니까. 0이 아닌 k로 가니까.
그러니까 요 급수는 발산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도 무조건 거짓이 된다라는 거야. 얘는 발산이 돼야 참이 되는 거야. 자, 14번.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이 0이면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an은 수렴한다. 자, 이거 맞을까? 맞다 손. 틀리다 손. 완전히 틀렸지. 이거 쉬운 거 아니야? 급수가 수렴하면 일반항이 극한 0으로 가는 건 맞는데 그 역은 성립하지 않는다고 했잖아. 그거에 대한 아주 내가 길게 니네 필기했잖아. a는 n분의 1. 이거 일반항이 극한 0으로 가지만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n분의 1 했을 때 이거 뭐야? 이 빛이 거듭되는 걸로 바뀌어가지고 무한대로 간다라는 거 보여줬잖아. 이게 발레야, 이게 발레. 역의 발레. 지금 얘는 역을 주어진 거잖아. 일반항이 0으로 가면 급수도 수렴한다라는 거. 거짓이지, 거짓. 자, 15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an.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bn이 수렴하면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an 곱하기 bn은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an 곱하기 얘가 성립한다라고 했네? 이거 맞아? 틀리죠? 그죠? 거짓이죠? 시그마는 곱이 쪼개지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곱이 쪼개지지 않아요. 그래서 무조건 15번은 거짓이다라는 거. 자, 16번 가보자. 16번. 등비급수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an이 수렴하면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a2n 또 수렴한다라고 했네요. 자, 16번은 앞에 있던 보기와 다르게 뭐가 붙었냐면 등비급수라는 말이 붙었어. 그래서 16번에 이거 동그라미 주시고요. 등비급수 얘가 수렴한대. 등비급수는 일반항이 등비수열인 급수가 등비급수인 거잖아. 맞아? 자, 그랬을 때 얘가 수렴하려면 뭐야? A1이 0이면서 공비 아래 범위가 말과 1 사이일 때 등비급수가 수렴한다라고 했지? 그럼 얘이면 얘의 등비급수도 수렴하냐 이 말이지. 지금 일반항 AN이 등비수열이야. A1, A1R, A1R 제곱, A1R 세제곱 이런 규칙을 가져. 자, 그랬을 때 요 수열은 의미하는 거야? 짝수번장들만 갖고 와서 새롭게 수열을 만들어봐라 이 말이야. 그럼 등비수열에서 짝수번장들만 갖고 와서 수열을 만들어도 등비수열이잖아. 맞아? A2N도 등비수열인 거야. 두 번째야, 네 번째야, 맞아? 그러면서 진검다리로 선택해서 우리가 수열을 만든 거기 때문에 공비는 뭐가 된다? R제곱이 된다 이 말인 거지. 됐어? 그럼 얘의 R제곱의 범위는 뭐다? 여기 사이에 있는 거 제곱시키면 0보다 커갖고 1보다 작으니까 수렴하는 등비급수가 된다라는 거지. 됐어? 그래서 16번도 참이다라는 거야. 16번도 참. 됐어요? 네. 필기하시고 넘어가서 37번 봅시다. 37번. 자, 수열 A의 첫째 항부터 제나까지 합 SN이 2분의 n의 3n 더하기 1이다.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an 곱하기 an분의 1의 합을 구하여라 라는 게 문제죠. 지금 주어진 조건은 SN이 주어졌어. SN. 이거 가지고 일반항을 갖고 있는 이 수열의 급수의 합을 구하래. 그럼 뭐야? 이거 가지고 an을 찾아야 될 거 아니야. SN 주어지면 SN-1을 구해서 얘들 뺀 걸로 일반항을 찾으면 되겠지? 자, 그래서 SN-1 2분의 n-1에 여기다가 n-1 넣어주면 3n-2 이게 SN-1이고 얘네들을 변변 빼주면 AN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AN 구해봅시다. 2분의 위에 있는 거 정리하면 3n제곱 더하기 n에서 빼기 아래에 있는 거 정리하면 3n제곱에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5n 더하기 2.
사라지고 사라지고 2분의 6n 마이너스 2. 그리고 여기서 기본적으로 n이 2보다 커 나올 텐데 S0가 0이면 1보다 커 나왔다고 했어. S0 00 넣어주면 0이니까 S0가 0이므로 1보다 커 나왔다라는 게 나오지. 그러면서 2로 한 번 더 약분 3n-1이 일반항이다 라는 거야. AN. 됐니? 자, 그리고 이제 여기다 갖다 넣어주면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an 3n-1 곱하기 n 플러스 1 넣어주면 3n 플러스 2가 되겠지. 분의 1. 얘의 급수를 구하라 이 말이야. 그러면 급수의 합은 부분합의 극한이니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3k-1 곱하기 3k 플러스 2분의 1로 써주고 a 곱하기 b분의 1이니까 부분분수 b에서 a 빼주면 얘에서 얘 빼주면 3분의 1이죠. 3분의 1. 그 3분의 1은 시그마 앞에 써줄 거고요. k는 1부터 n까지 3k-1분의 1 마이너스 3k 플러스 2분의 1. 그리고 다시 3분의 1 앞으로 꺼내고 1부터 n까지 넣어주면 1 넣어주면 2분의 1 마이너스 5분의 1. 2 넣어주면 5분의 1 마이너스 8분의 1. 3 넣어주면 8분의 1 마이너스 11분의 1. 쭉쭉쭉 해가지고 n 넣어주면 3n-1분의 1 더하기 3n 플러스 2분의 1. 맞불 이렇게 사라지고 남는 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3분의 1에 2분의 1 마이너스 3n 더하기 2분의 1이니까 n 무한대로 보내면 얘가 0으로 갑니다. 따라서 극한값은 6분의 1이다 라고 구해주시면 되겠죠. 자, 38번 가볼게요. 자, 시합 AN의 첫째 항부터 제 n항까지 합 SN이라고 할 때 요 관계가 성립한다. 다음 급수의 합을 구하라라고 했어. 자, 요 로그를 갖고 있는 요 등식을 성립한대. 그럼 얘 등식으로부터 로그의 성질, 로그의 정의 이용해주면 SN 더하기 1은 3의 n제곱과 같다라는 게 나오고 따라서 SN은 3의 n제곱 마이너스 1과 같다라는 거 나오지. 자, 그래서 SN 주어졌고 AN분의 1을 일반항으로 갖는 급수를 구하라라고 했으니까 AN을 찾아야겠죠. 그럼 마찬가지로 SN-1 싹 더해주면 3의 n-1제곱 마이너스 1. 얘네들 변변 빼주면 사라지고 AN은 3의 n제곱 마이너스 3의 n-1제곱이다. 그리고 n이 1보다 큰지 2보다 큰지는 S0 가지고 판단하면 된다 했어. S0 3의 0제곱 마이너스 1이니까 0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n은 1보다 커나 같다로 판단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것도 뒤집어치기 위해서 3의 n-1제곱으로 묶으면 3-1. 따라서 2 곱하기 3의 n-1제곱이 an이다 라는 거 알 수 있죠? 자, 이제 여기다 갖다 넣어주면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2 곱하기 3의 n-1제곱분의 1. 그럼 이제 2분의 1은 앞으로 꺼내고요. 2분의 1의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3분의 1의 n-1제곱 이렇게 써주면 얘 공비가 3분의 1이 등비급수죠. 그래서 등비급수 공비가 말과 1 사이면 어디로 수렴한다? 1-r분의 a1 1 넣어주면 1이 되겠죠. 얘로 수렴한다 라는 거지. 그래서 2분의 1 곱하기 1-3분의 1은 3분의 2 역수해주면 2분의 3 돼서 4분의 3의 극한값을 갖는다 라는 거야.
41번 가볼게요. 자, 여기서부터는 이제 등비급수의 활용에 대한 문제야. 등비급수의 활용. 자, 첫 번째는 순환소수의 이 등비급수를 활용해서 순환소수를 분수로 계산하는데 우리가 이용을 할 수가 있는데, 사실 순환소수 분수로 바꾸는 거 처음 배우는 거 아니지? 중1 때? 중2 때. 그치, 배우죠? 자, 그랬을 때 일단 우리가 중2 때 배웠던 공식 가지고 얘를 한번 변형해보면 얘 뭐야? 90분의 26 마이너스 2 이렇게 바꾸죠, 공식으로. 그래서 90분의 24라는 값이 나오는데, 자, 얘를 우리가 등비급수로 어떻게 해석을 할 수가 있느냐? 자, 얘 0.26땡은 0.2666666 이렇게 무한히 가는 순환소수야. 그래서 얘를 각 자릿수마다 순환마디를 기준으로 우리가 덧셈으로 표현을 해주면 얘는 0.2 더하기 0.06 더하기 0.006 더하기 0.0006 이렇게 무한히 더해진 등비수열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거야. 이해됐어? 그러면 0.2는 제외하고 얘 뭐야? 공비가 0.1인 등비수열이다 라는 거지. 근데 공비가 0.1이면 말과 1 사이니까 등비급수의 합 공식으로부터 1-r분의 a1 됐니? 해주면 0.2 더하기 0.9분의 0.06 하나, 둘, 하나, 둘. 그래서 0.2 더하기 90분의 6. 0.2가 10분의 2니까 얘를 90으로 통분해주면 90분의 9이 18 더하기 6이 돼서 90분의 24가 된다라는 거지. 이해됐어? 그래서 요 공식으로 구하든 등비급수 활용해서 구하든 같은 값이 나온다. 여기에서 우리가 등비급수를 활용을 해서 순환소수를 분수로 바꿀 수 있다 이 말이야. 근데 좀 많이 오래 걸리죠? 그래서 그냥 공식으로 해주시면 돼요. 근데 왜 이게 순환소수에 활용되는지는 이러한 원리로 활용이 된다라는 것만 알아두시면 돼요. 아셨죠? 근데 이런 거 활용해서 문제 나올 수도 있거든? 중간중간 막 네모칸 채우라라고 할 수 있으니까 원리는 알고 있어야겠지. 그래서 공식은 공식으로, 그런 거 아니라면 공식으로 그냥 빠르게 분수로 바꿔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A4는 0.03 땡이래. 그럼 얘 공식으로 분수로 바꾸면 어떻게 돼? 90분의 3이다 라는 거지. 90분의 3. 됐어? 자, 그랬을 때 지금 뭐라 했냐면 41번이 각항은 실수이고 첫째 항이 얘, 그리고 네 번째 항이 얘인 등비급수의 합을 구하래. 등비급수의 합이라고 했으니까 이 수열은 무조건 등비수열을 이루는 거야. 그래서 첫째 항은 아니 공비만 찾으면 등비급수의 합을 찾을 수가 있다. 그래서 공비를 찾기 위해서 A4는 A1 곱하기 R의 세제곱이잖아? 여기다 싹 갖다 넣어주면 A1이 90분의 24 곱하기 R의 세제곱을 했을 때 얘가 90분의 3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양쪽에 90 곱해서 약분해주고 3, 8에 24 R 세제곱은 8분의 1이다. 그래서 R은 2분의 1이다 라고 구해주시면 돼요. 그럼 등비급수에서 첫 번째 항과 공비를 아니까 1-r분의 A1 1-r분의 A1 90분의 24 이용해주면 되겠죠. 자, 얘가 2분의 1 2로 나누면 45 여기서 3, 8에 24 3, 1은 3, 3, 5, 15 15분의 8이 이 등비급수의 합이다 라는 거야. 유형 16분까지 다 설명하고 쉴 거기 때문에 계속 시계 쳐다보지 마세요. 유형 설명 다 끝나고 쉴 거예요. (42번) 가볼게요. 자, 999분의 124를 순환소수로 나타낼 때 소수점 아래 n번째 자리 숫자를 an이라고 한대. 자, 이거 순환소수로 나타내면 뭐야? 0.124 땡땡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얘는 0.124 124 124 이렇게 가면 순환소수다라는 거야. 그랬을 때 n번째 자리 숫자, 첫 번째 자리 숫자가 a1, 두 번째 자리 숫자가 a2, 세 번째 자리 숫자가 a3 이런 식으로 지금 수열의 규칙을 갖는 수열이다라는 거지. 자, 그랬을 때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2의 n제곱분의 an의 값을 구하여라 라는 게 문제야.
자, 그러면 얘 우리 시그마 기호 벗겨서 덧셈의 기호로 써주면 n이 1일 때 2의 1제곱분의 a1, n이 2일 때 2의 제곱분의 a2, 3일 때 2의 세제곱분의 a3 한 6개만 쓰고 시작할게요. 2의 5제곱분의 a5, 2의 6제곱분의 a6 이렇게 해가지고 무한히 더해지는 이수열이다 이 말이지. 자, 근데 여기서 a1, a2, a3가 뭐다? 각 이 수장수의 자릿수다. 그래서 2분의 1 더하기 2의 제곱분의 2 더하기 2의 세제곱분의 4 더하기 2의 4제곱분의 1 2의 5제곱분의 2 2의 6제곱분의 4 이렇게 쭉쭉쭉 가는. 자, 그랬을 때 이 급수를 요렇게 순서대로 계산을 해주면 등비급수가 안 나와. 그지? 여기다 여기 곱한 거랑 여기다 여기 곱한 거랑 같아? 아니, 그 같다. 여기랑 여기 곱한 거랑 안 같지? 그래서 얘는 어떻게 구해야 되냐면 분자가 같은 애들끼리 묶어서 계산을 해줘야 되는 거야. 즉 분자가 같은 애들 그 다음 얘 7제곱분의 1 얘네들을 먼저 묶어. 그럼 2분의 1 더하기 2의 4제곱분의 1 더하기 2의 7제곱분의 1 해가지고 분자가 1인 애들 묶으면 무한히 더해지는 형태의 등비수열이 나온다라는 거지. 마찬가지로 분자가 2인 거 얘는 2로 묶어서 2의 제곱분의 1, 2의 5제곱분의 1, 2의 8제곱분의 1 이렇게. 그 다음은 분자가 4인 거 4로 묶어서 2의 세제곱분의 1, 2의 6제곱분의 1, 2의 9제곱분의 1 이렇게 무한히 가는 등비 급수가 된다라는 거예요. 됐어? 자, 그리고 이제 각각을 공식에 맞춰서 자, 얘 공비 2의 세제곱분의 8분의 1이죠? 그래서 1-r분의 a1 a1이 2분의 1이네 2분의 1 더하기 앞에 2 있고요. 여기도 공비가 1-r분의 8분의 1이고 a1 4분의 1 더하기 얘는 4 곱하기 앞에 숫자가 4니까 1-r분의 a1이 8분의 1. 자, 그러면 분모도 다 똑같네요. 1-8분의 1, 1-8분의 1, 1-8분의 1, 8분의 7 분모는 똑같고요. 분자 맨 앞이 2분의 1. 얘 여기다 딱 곱해주면 똑같이 2분의 1. 얘 여기다 싹 곱해주면 2분의 1. 그래서 8분의 7분의 2분의 3 이렇게 되니까 약분해서 7분의 4, 3, 12가 된다라는 거지. 그래서 분자가 같은 애들끼리 묶어야지만 등비 급수를 갖는 규칙이 나온다라는 거야. 자, 그 다음 이제 등비급수 활용 문제. 자, 그 다음 나오는 유형들이 말도 길고 그래가지고 복잡해 보이기는 하는데 첫 번째가 공비만 찾으면 쉽게 풀 수 있는 유형들이다라는 거. 자, 그래서 일단 한번 같이 풀어보자. 자, 다음 그림에서 자연수 n에 대하여 pn이 5pn의 길이가 1, 5p1의 길이가 1, 그 다음 P1, P2의 길이는 4분의 3의 5P1으로 길이를 갖겠다라는 거야. 그러면 얘가 1이니까 여기다 4분의 3 곱하면 여기가 4분의 3 나오겠지? 그 다음 P2, P3의 길이는 4분의 3 또 곱하네. 앞에 구한 P1, P2에. 이해됐어?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는 4분의 3의 제곱을 가질 거고 그 다음 규칙은 또 여기다 4분의 3을 곱해서 3제곱 4분의 3의 4제곱 그 다음 4분의 3의 5제곱 이렇게 길이가 변하면서 점이 움직인다라는 거. 자, 그랬을 때 이 PN이 얘를 무한히 반복했을 때 이 PN이 가까워지는 점의 좌표를 구하여라 라는 거야. 이해됐어? 자, 그래서 얘를 좌표하면 좌표축에서
X좌표, Y좌표 이렇게 둘로 나눠지기 때문에 우리는 X좌표랑 Y좌표를 각각 해가지고 좌표를 구해보겠다라는 거지. 무한히 반복했을 때. 자, 첫 번째 X좌표. 자, P1의 X좌표를 볼 거야. P1의 X좌표 뭐야? 1. 1이죠. 1. P1의 X좌표. 그 다음에 P2의 X좌표 뭐야? XX. P2의 X좌표. 똑같이 1이야. 맞아? 그래서 P1과 P2는 X좌표에 변화가 없어. 이번에는 P3의 X좌표 봐보자. P3의 X좌표, 얘가 P3의 X좌표지. 얘는 어떻게 한 거야? 여기 1에서 왼쪽으로 4분의 3의 제곱만큼 이동한 거야. 맞아? 그래서 P3의 X좌표는 마이너스 4분의 3의 제곱을 해주게 P3의 X좌표다. P4는 P3랑 똑같죠? 맞아? 그 다음 P5의 X좌표는 요만큼 이번엔 오른쪽으로 이동했네. 이만큼의 길이는 4분의 3의 4제곱만큼 오른쪽으로 이동했으니까 더해준다 이 말이지. 그 다음 똑같을 거고 그 다음 좌표는 다시 왼쪽으로 이동하겠지. 그래서 왼쪽으로 4분의 3의 6제곱만큼. 이게 무한히 반복되는 규칙을 갖고 X좌표가 이동한다라는 거야. 됐니? 그럼 얘 뭐야? 첫째 항은 1이면서 공비는 마이너스 4분의 3의 제곱인 등비급수다라는 거야. 그래서 1 마이너스 r분의 a1 해주면 1 마이너스 r 마이너스 16분의 9 a1 1 그러면 16분의 25분의 1이 된다. 25분의 16이 X좌표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 Y좌표. Y좌표도 똑같아요. P1의 Y좌표 얼마? 0. P2의 Y좌표 4분의 3만큼 더해졌으니까 P2부터 4분의 3. 그 다음 P3의 Y좌표 똑같죠? 4분의 3. 그 다음에 P4의 Y좌표 얘인데 이만큼 내려왔어. 내려오면 떼주면 되는 거야. 4분의 3에서. 마이너스 4분의 3의 세제곱. 그 다음 Y좌표 똑같죠? 그 다음 다시 4분의 3의 5제곱만큼 올라갔어 위로. 4분의 3의 5제곱. 얘는 그 다음 똑같았다가 다시 내려오겠지. 마이너스 4분의 3의 7제곱. 요런 규칙으로 이동이 되는 게 Y좌표다라는 거죠. 됐어? 그럼 얘도 등비 급수가 되고요. 공비는 마이너스 16분의 9. 따라서 1 마이너스 R 마이너스 16분의 9 분의 A1 4분의 3. 그러면 16분의 25분의 4분의 3이니까 4, 4, 16 25분의 12가 된다라는 거. 자, 그래서 무한히 반복하면 정 P의 좌표는 25분의 16, 25분의 12로 가까워진다라는 걸 알 수 있다라는 거지. 자, 49번. 얘도 문제가 길죠? 이런 문제들 잘 해석해가지고 등비급수 활용 문제 풀면 돼. 근데 등비급수 활용은 다 1-R분의 A1으로 수렴할 거라 첫 번째 항과 공기만 잘 찾아주시면 돼요. 자, 49번을 보면 그림과 같이 여기가 30도인 각 위에 점 P0에서 얘 위에 있는 점 P0에서 OY에 내린 수선의 말을 P1이라고 한대. 여기다 내린 수선의 말을 P1. 그리고 다시 P1에서 얘한테 내린 수선의 발을 P2. 그 다음 다시 내린 수선의 발을 P3.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계속 무한히 반복을 할 때 그때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건 P0, P1 더하기 P1, P2 더하기 P2, P3 쭉쭉쭉 해서 얘의 값을 구하여라 라는 게 문제야. 자, 근데 OP0의 값은 2다라고 했어 문제에서. 자, 그런데 여기가 수선발이 됐으니까 직각 30, 60이야. 그러면 1대 루트 3대 2의 비유가 성립하겠지.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는 1이고 여기서부터 여기는 루트 3이다 라는 걸 알 수 있어. 자 그러면 P0, P1부터 더하는 거니까 요 길이는 1 더하기 그 다음 P1, P2 요 길이를 구하래. 그럼 여기가 60 직각이니까 여기가 30이죠? 맞아? 그러면 뭐야? 요 P1, P2의 길이는 요 길이에다가 코사인 30을 곱한 거랑 같아. 코사인 30 2분의 루트 3 맞아? 그래서 여기 얘의 길이는 얘한테 2분의 루트 3을 곱한 2분의 루트 3의 길이를 갖는다라는 거지. 코사인 30 2분의 루트 3 됐어? 그 다음 P1, P2 P2, P3를 보면 여기가 30 여기가 60 그럼 여기가 또 30 이렇게 되겠지? 그럼 다시 요 길이는 이 길이 곱하기 코사인 30 맞아? 그래서 더하기 앞에 있는 2분의 루트 3에다가 또 2분의 루트 3 곱해질 거니까 2분의 루트 3의 제곱 그 다음은 2분의 루트 3의 세제곱 이렇게 가는 규칙을 갖는 등비급수다라는 거야. 됐어? 자 그래서 얘는 등비급수 공비가 2분의 루트 3인 1-r분의 a1 해서 구해주면 2분의 2 루트 3분의 1이 되고요. 2 루트 3분의 2니까 유리화시키면 4 빼기 3분의 2에 2 플러스 루트 정답은 2에 2 플러스 루트 3이 된다라는 거지. 무한히 더해주면 2에 2 플러스 루트 3으로 가까이 간다라는 거야. 별거 없죠 사실. 그림만 글자만 길고 그림만 얘는 복잡한 것도 아니야. 이 문제는 간단한 문제고 이제 좀 더 복잡한 문제 나오면 더 어려워지긴 하는데 글자가 길다고 해서 당황하지 말고 첫 번째 항이랑 공비랑 잘 찾아주면 된다 이 말이야. 두 문제 남았습니다. 52번. 이 두 문제도 금방 끝날 거예요. 자, 52번. 그림과 같이 반지름의 길이가 1인 원 C1의 중심을 지나고 C1에 내접하는 원을 C2라고 하자. 반지름의 길이가 1인 원이 C1이고 얘의 중심을 지나서 내접하는 원. 그러면 얘의 반지름이 다시 지름이 되니까 얘의 반지름은 2분의 1일 거고 다시 얘의 중심을 지나면서 내접하는 원이다 라고 했으니까 얘의 반지름은 4분의 1일 거고 이런 규칙을 밝히면서 C1을 한없이 그릴 때 원 CN의 둘레의 길이를 N이라고 하자. 그럴 때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LN의 값을 구하여라 라는 게 문제죠. 자 그럼 뭐야 얘는 L1, L2, L3 이렇게 무한히 더했을 때의 값을 구하라 이 말이지. 그럼 L1부터 가보면 L1은 C1의 둘레의 길이야. C1의 둘레의 길이. C1의 반지름 1이죠. 1. 그래서 L1은 2파이R에서 2파이. 됐니? 두 번째 C2. C2의 반지름 2분의 1. 따라서 얘의 둘레는 2파이R 해주면 2파이 곱하기 2분의 1이니까 파이. L3는 여기 반지름이 4분의 1인 원의 둘레니까 2파이R 해주면 2분의 1파이. 이렇게 지금 간다 이 말이야. 얘네들 다 무한히 더하라 이 말이지. 그럼 딱 보이지 공비 얼마야? 2분의 1. 그럼 딱 1-r분의 a1 해주면 끝나는 거지. 4파이. 그럼 첫 번째 항과 공비만 찾으면 돼. 즉, 첫 번째 항과 공비는 첫째 항과 둘째 항만 찾으면 공비가 보인다라는 거죠. 자, 53번 가볼게요. 이번에는 그림 없이 글자로만 주어졌죠. 자, 반지름의 길이가 1인 원에 내접하는 정삼각형. 반지름의 길이가 1인 원에 내접하는 정삼각형을 A1이라고 하자. 얘를 A1. 자, 그리고 정삼각형 A1에 내접하는 정삼각형 A1의 내접원. 여기에 있는 내접원에 또 접하는 정삼각형을 A2라고 하죠. 자, 이런 과정을 한없이 반복할 때 정삼각형 AN의 넓이를 소문자 A
n이라고 할 때 다음의 값을 구하라.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an. 자 그러면 A1은 뭐야? 정삼각형 A1의 넓이가 A1이야. 넓이가 A1. 그럼 이제 얘의 넓이를 알기 위해서 얘가 한 변의 길이를 알아야겠지? 자 근데 얘가 정삼각형이고 얘가 외접원이기 때문에 맞아? 정삼각형은 항상 내심, 외심, 무게중심이 일치한다. 내심, 외심, 무게중심. 자 그래서 외심까지 이렇게 이으면 여기가 수직이 될 거고 큰 원의 반지름의 길이 1이다. 그리고 무게중심이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가 2분의 1이 나오겠죠. 2대 1로 붙어. 그러면 A1의 높이가 2분의 3이 되고 높이가 2분의 3 높이가 2분의 3이면 얘가 한 변의 길이 높이에 대한 공식 2분의 루트 3a가 한 변의 길이가 a 정삼각형의 높이야. 그럼 a는 루트 3분의 3 즉 루트 3이다 이 말이지. A1의 한 변의 길이는 루트 3. 그럼 한 변의 길이가 A1이 정삼각형의 넓이는 4분의 루트 3 A 제곱. 한 변의 길이가 루트 3인 정삼각형의 넓이. 그럼 4분의 3 루트 3이 A1이다 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A2 얘의 넓이를 찾아야 되는데 그럼 또 여기 넓이 또 반지름 구해서 하기가 조금 복잡하니까 얘는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면 닮음을 이용할 거야. 닮음을 이용해서 구하면 조금 더 빠르게 값을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자 밖에 외접원과 안에 있는 내접원도 닮음이지만 첫 번째 정삼각형, 두 번째 정삼각형들은 다 항상 닮음이야. 그래서 원만큼 축소된 만큼 정삼각형도 축소될 거라서 이 원들의 닮음비가 곧 정삼각형의 닮음비다. 이해돼? 자 그랬을 때 이 원, 두 개의 원의 닮음비는 큰 원의 반지름이 1, 큰 원의 반지름이 1, 작은 원의 반지름이 2분의 1. 그래서 C1 대 C2의 닮음비가 몇 대 몇이다? 1대 2분의 1이다 라는 거지. 닮음비가 1대 2분의 1이다. 그럼 닮음인 두 도형에서 넓이의 비는 어떻게 나와? 넓이의 비? 그렇지. 넓이의 비는 제곱돼서 1대 4분의 1이다 라는 걸 알 수 있겠죠. 맞아? 그래서 C1의 넓이에 4분의 1을 해주면 그 다음 C2의 넓이가 되는 거야. 그 다음에 또 안쪽에 그리면 이 작은 원과 얘의 닮음비가 또 1대 2 되면서 넓이의 비도 1대 4 1대 4분의 1 이렇게 나오겠죠. 이해됐니? 자 그래서 A1이 4분의 3 루트 3이면 A2는 4분의 루트 3에다가 4분의 1을 곱해지게 되고 그 다음은 또다시 앞에다가 4분의 1을 곱해진 제곱된 게 넓이가 될 거고 요러한 규칙을 가질 거다라는 거. 그래서 결국에는 공비가 넓이의 비인 4분의 1이다 라는 거죠. 됐니? 그래서 얘는 급수의 합이 1-r분의 A1 공비가 4분의 1 첫 번째 안이 4분의 3 루트 3 얘가 4분의 3이니까 약분해주면 루트 3이다 라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도형 문제 닮음비 이용해주면 공비가 빠르게 보이는 경우가 많거든. 그래서 닮음인 거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는 거. 닮음인 거. 자 여기까지 할게요. 10분이니까 5분 쉬었다가